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지난밤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방송 내용은요, 미국 증시의 그 반등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그 자금 시장 공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또 10월 말이죠. 예,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예, 밤새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좀 반등 2%대 그 반등을 한 이유는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예, 사실 좀 어찌 보면 과잉 반응 나타난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분석들이 나올 정도인데요. 원래 이제 장 시작 전 개장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은 상당히 크게 좀 약세였습니다. 예, 약세를 보이던 시장이 장이 개장하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급반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약 후 강으로 장이 끝날 때까지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보도 내용은 이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호재인가 싶을 내용이에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서열이 좀 낮습니다. 예,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이 속도 조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11월 달에 75bp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소리 잘 들립니까?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예, 잘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네. 예. 그 채팅은 채팅창에서 채팅창 있죠? 카톡창. 예, 카톡창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영만건님. 잘 들려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2일입니다. 75bp 인상은 뭐 거의 확정적이고요. 96% 뭐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12월 달도 70% 이상 75bp 금리 인상론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낮춰 잡아지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론으로 해서 12월 달에는 50bp만 인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근데 뭐 12월 달에 50bp나 75bp나 차이가 있나요? 4% 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어쨌든 이거는 또 기대감일 뿐이지 않습니까? 기대감일 뿐이에요. 11월 달에 또 뭐 CPI 같은 것들 보면서 이제 결정을 내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다우지수는 우량주들이다 보니 특히 지난 밤새 이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이제 끌어올린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JP 모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 이상 급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도 뭐 2%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많이 좀 올랐는데, 그래서 눈에 띄게 반등이 세게 나왔죠. 역시 뭐 우량주 위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S&P 500이라든가 요거 이제 대형주죠. 요거는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이죠. 뭐 2%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바닥권 다지는 정도 수준이고, 나스닥 여전히 아직은 더 많이 올라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좀 나타났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이제 원래 주식시장이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두려움,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기 시작하다. 금리 인상에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과잉 반응이다 이거. 그러면서 반짝 반등에 뭐 그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월 2일 날 금리 결정되고 그 이후 향후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보면 고금리 상태를 상당히 장기간 유지할 것이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7, 8월 달에 오를 때는 그 내년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까지 이제 기대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최근 나온 얘기는 내년까지 올리고, 내년 초까지는 올리고, 그리고 긴 시간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과잉 반응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직은 낙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어찌됐건 뭐 이런 그 기대감이 일단 달러화를 약세로 지난 밤새 이제 달러화가 약세로 나타났고요. 뭐 약세래봐야 뭐 조금입니다만은 또 국채금리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는 뭐 한 2.8%, 10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0년물도 소폭 하락해서 일단은 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은 스냅이 이제 뭐 전일 그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본장에서도 28% 폭락을 했어요. 기업 실적은 좀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어제 지난 밤새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죠. 애플과 같은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에 따른 변동성이 좀 나올 거고, 또 주 후반으로 가면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할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신제품 그 증산 계획을 취소해 버렸죠. 그러면서 국내 이제 애플 관련 수혜주들이 좀 충격을 받았었던 뭐 그런 이제 자리도 있었는데, 지금 애플의 실적이 얼마나 또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줄지, 아니면 그와 같은 뭐 향후 시장 전망이 뭐 별로 안 좋아서 뭐 시설 투자라든가 생산 계획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장은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시황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낙관론은 FOMC 이후로 미루자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고요. 또 시황 안에서 국내 이제 찌라시
그 루머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다뤘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지금 루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뉴스를 지금 가장 핫하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제 오후부터 나온 뉴스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계실 텐데, 일단 뭐 레고랜드 춘천에 만들어졌죠. 아직 정식 오픈은 아직 안 했습니다. 뭐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들어가서 보는데 뭐 건설 할 때부터 유치하려고 최문순 시장이 막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해외 자본 유치하려고 애를 썼나 봐요. 그러면서 레고랜드 뭐 짓고 있는데 중간에 또 유물이 나와가지고 선사시대 유물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중단하고 뭐 뉴스를 많이 탔던 그런 곳입니다. 레고랜드 여러분 아시죠? 레고 장난감으로 이렇게 랜드 놀이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김진태 지사가 이번에 이제 지자 재선거에서 이제 강원도지사로 새롭게 부임하면서 가만히 훑어보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날 것 같거든.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춘천의 중도라는 곳에다가 레고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GJC라고 강원도 중도 개발공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GJC를 회생 신청해버렸어요. 회생 부도 처리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회생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거 아닙니까? 그죠? 레고랜드 건설 자금 PF 유치하면서 이제 디폴트 선언 해놓으니까 사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게 사흘 전 이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루머가 막 돈 거예요. 시중에 뭐 어디 건설사가 부도난다더라, 또 어디 증권사가 매물로 나왔다더라, 뭐 이런 이제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태가 이제 뭐 막 생각보다 막 들불처럼 번져 나가니까 다시 어제는 김진태 지사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수습에 나서면서 내년 1월 말까지는 상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시장은 신용이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용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시간이 엄청 걸리죠. 내가 신용이 떨어지면 어찌 돼요? 조달금리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 받으려고 그래도 이 금리가 엄청 높습니다. 아니면 제1금융권에서 아예 취급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2금융권 뭐 사채시장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꼴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 정부나 지방정부 아닙니까? 그죠? 지방정부마저도 이게 그냥 신용이 무너지는데 뭐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는 더 불신을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대형사들은 그나마 그래도 신용도라도 높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취약한 기업들일수록 힘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여기에 어제 이제 빵 터진 게 이제 대형이 하나 터진 거죠. 둔촌주공이요. 둔촌주공 저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공사다. 그죠? 뭐 12,000세대? 뭐 10조 원이 넘는 공사. 이렇게 된 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고가 터진 겁니다. PF 차환이 이제 만기가 된 게 돌아왔는데 7천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줄 리가 없어.
어차피 이제 PF라는 거는 만기가 있으니까 그 만기 되면은 다시 때 차환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연장, 다시 또 누군가가 다시 사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게 연기가 이어지고 이러는 건데 이 7천억이나 되는 그 큰 자금이 누가 받아줄 리가 없어진 겁니다. 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둔촌주공이라는 우량한 이런 프로젝트마저도 지금 불신을 받게 됐다. 그거예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해당 건설사가 빅4가 들어간 거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예. 최근에 이제 롯데건설이 그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유상증자가 요건 때문에 미리 자금 확보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안 좋은 루머들이 찌라시 형태로 막 돌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제 비상이 걸렸죠.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이제 뭐 사실 그 루머가 과거에 IMF 때도 말입니다. 이 동아은행 같은 것들 그냥 한 방에 쓰러져 버리거든요. 자금 인출해가면서 없어져 버려요. 이거 잡겠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 상당히 단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감원에서 그 찌라시 루머 유포자 집중 단속한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고요. 아까 그 이제 롯데 건설 얘기했는데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도 유동성 위기 루머가 나왔었어요, 사실. 예. 사실 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확산. 근데 현실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자금 시장에서 그런 이제 이 변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자금 조달의 방법에서 이제 그 채권 발행을 그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유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 가장 뭐 안전한 거는 이제 국채겠죠. 예, 국채. 뭐 지방채도 뭐 국채에 준하는 수준일 것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디폴트가 선언되고 회생 신청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신용이 이제 붕괴가 된 건데 무너진 건데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압박하는 일들이 막 터지는 게 또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전력 얘는 이제 공사채라고 해요. 예, 이것도 아주 트리플 A. 예, 특히 한전 공사채는 트리플 A 등급, AAA 등급이죠. 예, 최고 등급의 안정 채권인데, 요게 어저께 이제 4천억 발행을 했는데 1,200억이 유찰돼 버렸어요. 예. 이제 장기채는 누가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또. 예. 완전 불안 증폭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였죠. 네. 그래, 된 상황이 우리, 국내 지금 자금 조달 시장의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의 상황. 올해 말에 말입니다. 올해 말에 PF 만기 도래되는, 자금이 34조 원이랍니다. 올 연말. 그래서 이게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올 연말에 34조 원 이거 뻥꾸 나는 거죠. 뻥꾸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받겠어요, 이걸. 예. 회사채의 금리가 이제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금리가 오르면 그 채권 수익률이 오르니까 채권 값은 떨어지죠. 누가 안 사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된다면 서로 달라들겠죠.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 발행 규모가, 채권 발행,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3%나 급감을 했어요. 반 토막 이상,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기업들의 그 돈줄이 이제 막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것도 무슨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시장이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뭐 11월 2일 날 또 75bp 올리고 이러면 지금 유동성이 이제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빠른 속도로 자금을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증발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루머 유폭 집중 단속이라든가, 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공매도 금지 같은 것도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사실 공매도도 이게 금지가 빨리 조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금감독원하고, 금감원에서는 그 공매도 금지 쪽으로 강하게, 뭐 그 금감원장이 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강하게 이제 얘기했었지만, 금융위에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하면은 외국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죠? 네. 어제 하루에만 이런 루머들이 돌다 보니까 공매도 규모가 2천억 원 이상 늘어났어요. 네. 공매도가 하루에 2천억 이상 늘어났다는 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한 것이었냐 보면, 건설업종 지수를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건설업종 지수. 자, 어제 건설업종 지수가 4.7% 폭락을 했습니다. 예. 또 연중 최저지죠? 그죠? 4.7% 이상 급락을 했어요. 지금 건설업종 지수 위치를 보십시오. 지난번 코로나 위기 때 폭락했었던 그 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예. 건설업종이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는, 이건 레고랜드 사태로 해서 PF 시장에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특히 이제 둔촌주공 작살나면서, 이거까지 이제 얘기가 되면서, 어저께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이 관련된 건설사들 있죠. 현대건설 주가 보세요. 몇 프로 빠졌나? 6%대 폭락입니다. 6.3%. 대우건설, 이런 이제 대형사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우건설. 보세요. 뭐 막 6%씩 폭락합니다. GS건설도, GS건설, 뭐 이거는 대한민국 뭐 빅4에 들어가는 애들 아닙니까? GS건설. 어제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뭐 동부건설도 그렇고, 다 아파트 짓는 데들이잖아요. 그죠? 동부건설은 좀 더 취약하다 보니까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주가가. 이런 상황. 지금 이거 지금 취약하다고 동부건설 얘기했는데요. 그거보다 더 취약한데 금호건설 같은데. 예? 금호건설 같은 데는요. 어제 빠진 거 보십시오. 11.53%. 이거 이렇게 바닥인데 거기에다 대고 더 빠진 거야. 어제 거래량은 좀 터졌네요. 아랫꼬리도 조금 달고. 장중에는 무려 15.6%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금호건설. 또 동신주택도 있잖아요. 동신건설. 그죠? 이런 이제 취약한 데들이 이렇게 뭐 10%나 폭락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의 종목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PF를 주관한, 그러니까 채권 발행, 판매한 곳들이 이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증권업종 지수가 그래서 박살이 난 겁니다. 증권업종 지수. 지금 또 얘들 또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불안 심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조치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증환펀드 10조 원 조성시켜가지고 이달 중으로 이제 가동 준비 완료돼 있다 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증환펀드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이것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 사실 증환펀드가 그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환펀드에서 사들인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거기다 대고 바다줄이 있는 데다 대고 공매도 퍼부어버리면 더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그 전제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의 현재 상태는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객예탁금이라고 하죠. 증시 자금 보면 고객예탁금이 바닥입니다. 바닥. 네? 보세요. 고객예탁금 요거 한 3년치로 놓고 볼까? 네. 3년치로 놓을 것도 없겠다. 1년치만 놔도 되겠다. 1년치는 좀 안 보이네. 그 과거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 지금 48조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48조. 그죠? 48조 원으로 떨어졌는데 과거 지금 이게 뭐 물론 연중 최저죠. 올 초에만 해도 올 초죠. 여기 75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75조. 75조에서 한 27조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27조 원 이상. 36% 정도가. 고객 예탁금이 3분의 1 이상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자금이 빠져나가 버렸고요. 무섭다 보니까 주가도 빠지고 하니까 신용자 잔고도 급감세입니다, 지금. 누가 지금 신용자 이자도 센 데다가 또 주식시장도 약세다 보니까 신용으로 사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요새? 빚내서 투자하는 거? 집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신용자도 지금 아주 급감세예요. 이거 뭐 26조까지 갔던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16조로 거의 10조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10조. 16조가 깨질 정도니까. 하여튼 금리가 인상되고 증시가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바닥권 기고 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자금 고갈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이제 최악이 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최고 바닥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곡소리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 곡소리 나와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바닥이다? 언제 바닥인데? 어디가 바닥인데? 사실 그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려면, 확인을 하려면 이 투자자들의 아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하여튼 뭐 투매.
기대가 일어나면서 이 투자자들이 항복이라고 하죠. 기밥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바닥이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뭐 최고 수준으로 최대폭 하락했다. 뭐 이게 연일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지나친 기대감 그리고 낙관론은 좀 미루자. 상황 전개를 보면서 확인하고 해도 충분하다. 저 바닥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당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다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등락을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는 투자 자세가 필요한 때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런 그림.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선물지수 일봉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요만큼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요만큼 하락한 만큼 요만큼 하락한 만큼 얼마 반등했다고요? 요만큼 반등을 했어요. 얼마? 60%. 하락폭의 60%를 반등을 했거든요. 이때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죠. 이번에 또 하락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똑같은 폭 정도 53포인트 선물지수로 53포인트가 빠졌는데 이번에도 하락폭이 5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요만큼. 그렇죠? 이번에도 52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지난번에는 53포인트 하락했고요. 53포인트 하락하고 60% 반등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얼마나 반등할까? 근데 이번에 지금 이때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한 바닥, 두 바닥, 뭐 3중 바닥까지 이렇게 치고 갔나요? 그때 제가 3중 바닥 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쌍바닥 만들었다. 쌍바닥 만들었다.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그냥 외바닥보다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썼잖아요. 쌍바닥.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외바닥보다 쌍바닥이 강하다. 지금 쌍바닥, 뭐 쓰리바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월요일날 이제 반등하겠죠. 지금 뉴욕 증시 올랐으니까. 이 쌍바닥이 얼마나 확인이 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관심사. 60%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60%까지 지난번에 이렇게 60% 반등 나왔던 요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번에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만 반등하면 이게 3분의 1만 반등하면 이게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3분의 1만 반등해도 300p까지 가겠다. 300p. 2분의 1 반등의 경우는 2분의 1 반등할 경우에는 한 310원짜리까지도 가겠다. 반등폭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300p까지는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자, 그게 이제 제가 이걸 지지난주부터 올렸던 그림이었고 2주 전부터 올렸던 그림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300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기대를 하면 이게 3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는 저는 뭐 쉽게 가리라고 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한 10포인트 정도 남아있잖아요. 10포인트. 1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요걸 치고 올라갈 수 있겠냐. 여기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박스권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이런 박스가 계단식 하락 추세를 만들었는데, 요번에도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본다면, 예를 들면 요게 이제 300까지 놓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박스 상단을. 그러면 여기에서 300을 돌파하고 지난 박스권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고점 잡고 다시 또 밀리겠느냐? 박스권 다지기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소한 과거 이 박스권 흐름 보면 한 2달 이상 갔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이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계단식 하향. 그러면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매물 소화도 하고 힘도 비축을 하고, 그게 최소한 이제 뭐 11월 FOMC 이후 또 뭐 다음 주부터의 그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을 다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11월 달이니까 뭐가 남아요? 산타랠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당 시즌이 되죠. 배당. 그죠? 배당주들을 위주로 해서 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때를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조금 옆으로 항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바로 치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단기 이 급등에 따른 뭐 산타랠리가 오히려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밀려버릴 수도 있겠다. 산타랠리나 뭐 연초랠리 같은 것들, 그렇게 이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60분 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은데, 다만 고점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 고점은 일단 3분의 1 지점까지 반등을 한다면 요 정도쯤이 되지 않겠나. 1차 저항짜리, 1차 저항, 3분의 1 저항, 반등, 1차 저항. 요렇게 좀 그냥 좀 여유롭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 대응,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305 뭐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요거는 2분의 1 반등이라고 그랬죠? 2분의 1 반등. 그죠? 여기까지는 2분의 1 반등. 이렇게 해놓을게요. 써놓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봐야 되니까. 그죠? 2분의 1 반등, 2차 저항.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시장 대응하시면서 큰 그림은, 일단 우리가 어디 몇 포인트 어쩌고 이거는 점쟁이이고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은 과거의 이런 지표를 보면서 여기에 매물대가 좀 있겠고, 지금 시장의 패턴은 어느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값은 어느 선이고, 그걸 또 나눠서 1차 이 정도, 2차는 이 정도,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전망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3분기 그 GDP 발표가 줄을 이어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뭐 애플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건수가 있지만, 일단 월요일 날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인대 때문에 밀어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또 무역수지, 10월 무역수지도 발표. 그러니까 3분기 GDP하고 무역수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중국.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뭐 12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11시, 12시에.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조금 주목받을 만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3분기 GDP 발표했습니다. 27일 날. 요게 27일 날 목요일인데 3분기 GDP 얼마나 나왔을까 상당히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22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얘네도 이제 그러니까 FOMC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이전에 22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다음 그날 같이 미국에서는 3분기 미국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8일 금요일 날 주말에는 이제 BOJ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얘네는 금리 안 올리죠. 그렇게 돼 있고 금요일 날 주말에는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소득 뭐 또 군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발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11월 2일 날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당히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저항 자리인 3분의 1 반등까지 300선 정도까지 오르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뚫는지 못 뚫는지 요거를 봐야 되겠고 뚫는다면 그 다음 2차 저항까지도 목표치를 조금 높여볼 수 있겠고 그러나 너무 단기간에 또 반등이 크게 나와버리고 나면은 또 이제 주 후반에는 FOMC 경계감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하루에도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하루에도 막 하루 변동폭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도 난 적이 있고요. 하루에 2, 3%씩 막 오르는 내림이 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주에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시장은요 이런 때 주식으로 먹고 수익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변동성을 가장 즐기는 그런 투자 ELW 매매를 같이 병행해 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월요일 날 우리 방에서는 보시다시피 돈 100만 원 가지고 25% 수익을 냈고요. 당일치기 합니다. 당일치기. 9시 7분에 사가지고 10시 42분에 이게 월요일 날 17일이었고요. 18일 날도 보면 18일 날 사가지고 18일 날 팔잖아요. 20%, 40%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 수요일 날 19일 날도 보면 19일 날 9시 17분에 사가지고 1시 13분에 팔았죠. 또 9% 수익을 내고요. 또 목요일 날 20날은 20일 날 사잖아요. 아침에 8시 55분 개장 전에 2개 샀고 개장 후에 또 10시 45분에 그러니까 개장 전에 동시호가에 산 거를 9시 37분, 9시 50분에 각각 한 20%씩 수익 내고 팔아먹고요. 그리고 10시 45분에 그러니까 풋을 팔아먹고 콜로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1시 31분에 10% 추가 수익을 냈죠. 뭐 이런 식. 또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도 그냥 어제 9시 22분에 사가지고 11시 47분에 팔아먹은 거예요. 당일치기 때리고 있어요. 10% 수익. 이렇게 매일 제 목표는 하루 10%씩이라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자 이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방에 동참하셔서 수익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라고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가 정말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 증시 반등했지만 일단 과잉 반응론이 상당히 적지 않다. 반짝 반등으로 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다음 주 기업 실적이
좌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우리나라 국내에 이 자금 조달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공포감이 들이오고 있다. 지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예, 뭐 아파트 지으려면 빚내 가지고 짓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분양하고 돈이 이제 차곡차곡 들어오니까 그러면 갚고 하는 건데,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커졌고, 그래서 뭐 거의 조합원들이 뭐 3, 4조 원을 3, 4억씩 추가로 더 내야 된다 얘기 나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초대형 그리고 강남의 프로젝트마저도 비상이 걸렸다. 그 PF 차환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네, 이런 것들, 레고랜드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아보려 하지만 일단 무너진 신용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어디에서 한 군데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죠. 이 루머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루머뿐만 아니라 실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지금 한전 공사체마저도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단풍이 아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예, 단풍도 보시면서 머리도 좀 식히시고 월요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8시 반 전에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